자, 오늘은 이제 후딘이 일단 시작은 함수가 뭔지 먼저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함수 그러면요. 중학교 수학 시간에 이제 처음 배우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배우기 시작하냐면은 함수를 먼저 배우는 게 아니라 집합이라는 걸 먼저 배우죠. 그래서 집합의 교집합, 합집합 이런 거를 배우다가 뭘 배우기 시작하냐면은 대응이라는 걸 배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1, 2, 3, A, B, C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대응이라는 걸 배우는데 그때 이제 뭘 배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에서 하나씩 이렇게 가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1대1 대응 이렇게 배울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라 얘가 1로 안 가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두 군데서 한 군데로 이렇게 2도 B로 가고 3도 B로 가고 이런 애도 있을 수 있고 거꾸로 어떤 애도 있을 수 있냐면은 2, 3, A, B, C 이렇게 한 군데서 여러 개로 나가는 애들도 있을 수 있을 거야. 자, 그런데 이제 뭐라고 배우냐면 이런 거를 우리는 함수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런 건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배우면서 함수에 대해서 이제 스타트를 할 거야. 1대1 대응도 당연히 함수고요. 다만 함수가 아닌 거는 이렇게 하나에서 여러 개로 가는 이런 것들은 함수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배우는데 저는 사실 저렇게 설명을 하면 저는 잘 왜 그러지? 왜 그렇게 불공평하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요. 원그래프가 있죠. 원그래프. 원의 방정식이라고 보통 그러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원의 함수라고는 안 그래요. 원의 방정식이라 그러지. 그게 바로 저런 이유예요. x에서 요로도 갈 수 있고 요로도 갈 수 있고 이렇게 두 군데로 갈 수 있으니까 아까 말한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런 케이스. 그래서 저런 경우는 우리가 함수라고 안 부르고요. 비슷한 그래프지만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얘는 하나, 얘도 하나, 얘도 하나 다 하나니까 함수라 그러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가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함수라고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사실은 수학에서 이렇게 묶으면 되게 이렇게 의미적으로 복잡한데 자, 뭐가 다르냐? 그러면은 함수라는 거 간단히 말하면요. A라는 값을 넣으면 한 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항상. A를 넣는데 어떨 땐 1이 나오고 어떨 땐 마이너스 1이 나오면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거는. B를 넣으면은 4가 나와. 항상 B를 넣으면 4가 나와야 되는데 아까 저런 거는 4가 나오기도 하고 마이너스 3이 나오기도 하고 이러면은 우리가 사용을 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어떤 값을 넣었을 때 근데 A를 넣어도 3이 나오고 B를 넣어도 3이 나오는 건 상관없어요. 네, 그쵸. 하나가 나오니까요, 일단.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통 함수라 그러고요. 이제 수학에서는 그렇긴 한데 이제 후딘이나 이런 데서 함수 그때 많이 쓰잖아요. 함수,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포인트 함수, 익스프레션에서 쓰는 거 다 함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통 함수 그러면은 그냥 어떤 값들을 넣었을 때 어떤 결과를 이렇게 내보내주면 그냥 그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함수라고 불러요. 네. 그러니까 함수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값을 이렇게 넣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값을 넣으면 뭔가 이렇게 계산을 해서 우리한테 값을 돌려주는데 그 돌려주는 거를 보통 리턴 값이라 그래요. 되돌려준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함수의 특징이고요. 자, 그래서 왜 갑자기 이렇게 함수 얘기를 꺼내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이런 이유도 있지만요. 일단 오늘 첫 시작은 자, 그래프들을 좀 그려볼 거예요. 수학 시간에 우리 중학교 때부터 했던 그래프들을 좀 그려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자, 지오메트리 노드 하나를 만들어서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좀 그래프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라인 노드 하나를 만들어서요. 라인을 하나 그려줄 건데요. 자, 라인을 사이즈는 1 상관없고 대신 포인트를 100개 정도로 이렇게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가 100개가 되었네요. 자, 그 다음에 밑에다가 어트리뷰트 크리에이트 노드 하나를 우리가 만들어주고요. 어트리뷰트 크리에이트.
자, 어트리뷰트를 만들라 그러는 건 아니고, 자, 지난 시간처럼 포지션을 변경하려고 그래요. 포지션을. 이름은 P.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이 타입을 이렇게 벡터로 바꿨었는데요. 포지션이니까. 이렇게 벡터로 바꿔도 되고, 플롯으로 놔둔 채로 X, Y, Z 3개니까 사이즈를 3으로 바꿔줘도 돼요. 플롯의 3 사이즈. 그러면 지금 전부 다 0, 0, 0이 돼서 이렇게 센터로 싹 전부 돌아간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여기다가 어떤 값들을 넣어줄 건데요. 자, 그래프를 그릴 거라 어떻게 그릴 거냐면요. 자, 어떻게 그릴 거냐면 X축은 포인트 넘버를 쓰려 그래요. 0번 포인트는 0, 1번 포인트는 1, 2번 포인트는 2 이렇게 X를 쓸 거라 요 X 값에다가 PTnom이라고 적어주면 이렇게 이제 네? 안 보이나요? 이렇게 하면 보이나요? 조금 더는 안 커져요. 네, 맨 앞에 근데 네, PTnom 소문자예요. 자, 이게 좀 성능이 좋으면 좋을 텐데 시력 좋아야 될 거네. 시력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여기서도 한번. 자, PTnom은 포인트 넘버의 약자고요. 골뱅이는 우리가 어트리뷰트를 쓸 때 쓴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포인트 넘버라는 어트리뷰트는 없잖아요. 일종의 약속이에요. 소문자 PTnom을 어트리뷰트처럼 쓰면은 얘는 다른 게 아니라 포인트 숫자. 0번 포인트는 0, 1번 포인트는 1 이렇게 가져온다는 일종의 약속된 내장 어트리뷰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골뱅이 PTnom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점들이 쫙 0번 포인트는 0번, 99번 포인트는 99번 이렇게 X로 이렇게 정렬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자, Y 값에다가 아까랑 똑같이 PTnom 이렇게 적어주면은 X랑 Y랑 이제 같겠죠. 이렇게 적어주면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수학 시간에 제일 먼저 배우는 Y는 X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Y는 X 그래프. X가 PTnom이고 Y도 PTnom이니까 Y는 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자, 이제 Y는 EX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PTnom에다가 2배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Y는 EX 그래프. 3배 해주면 3X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고요. 네. 자, 이렇게 안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어디 보자. 어트리뷰트 P 대문자. 여기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올라가야 되죠. 클릭. 아. 자, 조금 여기 이름, 포지션, 대문자 P. 네, 뒤집혀 있다. 네? 네. 뷰포트가 뒤집혀.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프론트 뷰에서 지금 보고 있고요. 프론트 뷰, 스페이스 3번 이렇게 누르면 프론트 백 이렇게 바뀌니까 이제 프론트로 보면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이렇게 1차 방정식의 그래프인 거죠. 이거는 이렇게 간단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고요. 자,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PTnom의 X가 아니라 요 Y의 PTnom의 2승 이렇게 해주면 이게 바로 뭐예요? Y는 X제곱 그래프가 되겠죠. Y는 X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고요. 실제로 Y는 X제곱 그래프는 보시다시피 되게 가파라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수학 책에는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보통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이런 모양인데 실제로는 이렇게 꽤 급격한 그래프일 거고요.
자, 제곱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루트 함수가 제곱 근 구하는 함수가 sqrt라는 함수거든요. 이렇게 sqrt ptnum 이렇게 해주면 이거는 y는 루트 x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그래프구나 이렇게 이제 식을 써서 직접 이렇게 좀 확인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많이 쓰이는 앞으로 이제 더 많이 이제 실제로 작업할 때도 많이 쓰이는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사인 함수 그래프 sqrt 대신에 사인 ptnum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사인 ptnum. 자, 그리고 가서 보니까 네, 이렇게 그려졌는데요. 이 좀 익숙한가요? 우리가 늘 보던 사인 함수 같지가 않죠. 네, 모양이. 네. 사인 함수는 보통 어떻게 그려지나요? 우리 이렇게 그려지는데 시작이 0이고 맨 끝이 숫자가 몇이죠? 360도가 이렇게 기준이죠. 물론 이제 라디안으로 이렇게 2파이로 할 때도 있는데 저 H 익스프레션은 각도로 돼 있어요. 그래서 0에서 시작해서 360이 되면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 포인트 100개 찍었죠. 그래서 아직 들어온 거예요. 제대로 올리면 이렇게 해서 360까지 와야 되는데 근데 모양이 너무 납작해요. 이렇게 납작해서 얘를 좀 조절을 해주기 위해서 x를 그냥 x로 안 쓰고요. x를 일단은 360도까지 있어야 되니까 이 포지션을 100에서 360으로 바꿔주고 점을 더 늘려서 이렇게 길게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x를 이렇게 그냥 쓰니까 너무 뭐라 그러죠? 너무 이게 이렇게 늘어져서 여기다가 식을 조금 조절을 해줄 건데요. 자, 곱하기 자, 조절해 주기 전에 이거 먼저 볼게요. 오늘 이제 나중에 또 해야 될 내용 중에요. 네. 자, 요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디안이라는 각도예요, 라디안. 수포자들은 뭐 처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제 조금 덜 포기했으면 보통은 아실 텐데. 자, 우리는 보통 0에서 360도를 쓰지만 이제 수학에서는 그렇게 안 쓰고요. 좀 다른 각도를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가 360도 이렇게 부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각도고 영어로는 그거를 디그리라 그래요. 디그리.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각도가 그냥 파이야, 2파이야 뭐 이렇게 쓰는 각도가 있는데 그걸 이제 라디안이라 그러고 일단을 떠나서 수학으로 넘어가면 디그리를 그러니까 각도를 쓰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다 라디안을 쓰고요, 보통은. 그럼 라디안은 뭡니까? 그러면요. 요게 각도가 몇 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요 각이랑 요 식이랑 같아지는 그 각도를 1라디안이라 그래요. 이게 좀 어렵죠, 의미가. 자, 그러니까 정확히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은 요 호의 반지름 1이에요, 지금. 요거는 반지름이 1일 때 요 호의 길이가 딱 1이 됐을 때, 1이 됐을 때 요 각을 1라디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2가 되면은 얘는 2라디안이 되는 거고요. 요게 3이 되면은 3라디안이 되는 거죠. 자, 원의 그 둘레 공식이 어떻게 되죠? 원의 둘레? 그쵸. 2파이 r이죠. 자, 그 r이 뭐예요? 거기서 2파이 r에서? R. 3.13 파이고. 반지름이죠. 지금 이 원이 반지름이 아까 제가 1이라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 원의 둘레는 그럼 길이가 2파이겠죠, 그냥. 2파이 r에서 r은 1이니까. 그러니까 이 둘레의 길이는 지금 2파이예요. 그러면 둘레 길이가 2파이라는 거는 이 각도 이렇게 한 바퀴 돌았을 때 2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론은 이런 거고 실제로 그럼 뭐냐? 360도가 2파이예요. 2파이. 180도는 파이. 90도는 2분의 1 파이. 그게 이제 라디안 공식이고요. 자,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인 함수를 왜 이렇게 그리냐면은 그 x축이 각도가 아니라서 그래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이 x축이 여기가 360이 아니라 2파이라서 그래요. 2파이. 그럼 요거 한 6 얼마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값이 1이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여기가 360을 해놓고 있으니까 이렇게 길어져 버린 거고요. 그걸 맞춰서 그냥 좀 줄여줄 건데요. 뭐 이거 줄이고 늘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360도가 2파이다 이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이쪽에 x가 지금 너무 길어져서 요거를 그냥 라디안으로 환산을 해줄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환산을 해주냐면은 자 곱하기 3.1 파이를 어떻게 쓸까요? 곱하기 그냥 3.14로 쓸까? 가만히 있자. 네, 그냥 3.1 곱하기 3.14 그냥 이렇게 쓰죠. 그리고 3.14하고 해당되는 각도가 180도죠. 아까 2파이가 360도니까 그래서 나누기 180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이렇게 스페이스 G 눌러보면 제대로 된 사인 함수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게 저렇게 하면 이렇게 바뀔까? 이거는 당장은 모르셔도 되고요.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아셔야 되는 건 180도가 3.14다. 이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사인 함수 그래프를 그려봤고요. 그러면 이제 이 사인 대신에 여기다가 코사인으로 바꿔보면 이게 코사인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네. 탄젠트 그래프도 그려보면 tan 이렇게 바꿔보면 아이고, 이게 탄젠트 그래프죠. 자, 이거 오랜만에 보죠, 이 그래프. 자, 이제 탄젠트 그래프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그래프들을 이렇게 한번 그려봤는데요. 자, 이제 뭘 해볼 거냐면은 이 함수들을 이동들을 좀 해볼 거예요. 자, 사인 함수로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사인. 자, 사인 함수인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이동이 아니라 얘를 위아래로 이렇게 늘리려면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어디다 어떻게 두 배 늘리고 싶어 이걸. 그러면 어디다 넣어주면 그렇죠. 사인에다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의미예요. 사인 pt 넘에다가 곱하기 2 띄어쓰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두 배가 늘어나겠죠. 3배 하면은 당연히 3배가 늘어날 거고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얘를 이렇게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x를 나눠도 되는데 얘는 그대로 놔두고 여기서 조절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그래서 어디다 요 x라는 건 지금 이렇게 환산을 해놨지만 여기서 실제로 x는 요게 되겠죠. pt넘. 그래서 이 pt넘에다가 예를 들어서 4배를 곱해주면 4배를 곱해주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네, 안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pt넘 안에다 4배를 곱하면 이렇게 그래프가 4배로 압축이 돼요. 자, 2배만 곱하면 2배로 압축이 될 거고요. 자, 지금 본 이 두 개가 바로 우리 흔히 표현하는 프리퀀시랑 앰플리튜드예요. 강도와 빈도수. 그러니까 이 x에다가 우리가 2배 하면은 빈도가 프리퀀시라고 그러죠. 영어로 2배, 3배, 4배 이런 거고요. 요 곱하기 3이 앰플리튜드, 강도, 3배, 4배. 이게 이제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얘를 위아래로 움직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y에다가 더하고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다 끝난 계산 뒤에다가 더하기 1 이렇게 해주면 위로 한 칸 이렇게 올라가겠네. 더하기 4 그러면 위로 4칸 이렇게 올라갈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항상 보면 위는 좀 쉬워요. 네. 자, 일로 움직이려면 어떻게 할까요? 얘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근데 이게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려면. 그러니까 이렇게요.
요 안에 요 그래프가 이렇게 이동하는. 예를 들어 여기에 이런 모양이 있을 때 얘가 이렇게 이동하려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쵸? X 안에다가 뭘 해주면 되는데, 자, X 안에다가 뭘 해주면 되냐면요. 자, 이 X 안에다가 빼기 0.5 해볼게요. 어느 쪽으로 움직이나 한번 보세요. 빼기 0.5. 네? 네, 잠시만요. 0.5 너무 작구나. 자, 여기다가, 자, 빼기 10. 이렇게 해줄 거예요. 정확하게는 아니, 그건 이제 정확한 건 나중에 얘기하고. 자, 빼기 10. 이렇게 해주면, 자, 요 10에다가 파라미터를 움직여 볼게요. 값을 이렇게 키워 볼게요. 어디로 가요? 지금 얘가 오른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죠. 더하기 347. 이번엔 빼면은 오른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x에다가 값을 빼주면 오른쪽으로 가고요. 값을 더해주면 왼쪽으로 가요. 헷갈리죠? 네,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설명을 하자면, 네, 굳이 설명을 하자면, 보이나요? 이렇게 그래프가 있으면, 자, 예를 들어서 x가 1일 때 요 값이 4라고 치죠. 근데 얘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4가 나오려면 여기에다 뭘 넣어야 되나요? 2를 넣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2에서 실제로 2를 넣었을 때 1을 빼니까 1이 되죠. 1에 있는 값을 찾아서 4를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라 이제 실제로 더하기 빼기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할 땐 빼야 되고요. 왼쪽으로 이동할 땐 더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말한 것들을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옵셋이라고 그래요. 옵셋. 이동. 그래서 x 옵셋, y 옵셋을 본 거고요. 자, 이제 이거를 수학적으로 그냥 수학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보통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일반적인 식으로는요. 방금은 우리가 사인 함수를 가지고 이걸 눈으로 보면서 봤는데 사인 y는 보통 수학에서 어떻게 쓰죠? fx 이렇게 쓰죠. 그래서 f가 함수고요. 지금 우리는 요거를 사인으로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식이 쓰여지냐면 자, 가로 열고 x에다가 x 옵셋 얼마를 이렇게 빼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곱해주냐면 앰플리튜드를 곱해줘요. 이렇게. 곱하기 앰플리튜드. 그 다음에 이 계산된 여기다가 곱하기 앰플리튜드가 아니죠. 프리퀀시. 이렇게 x 안으로 그러니까 함수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는 사인 안에 있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앰플리튜드 더하기 y 옵셋. 이게 함수를 좌우 이동 위아래로 늘렸다 줄였다 하는 일반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계산되는 안쪽에 프리퀀시가 곱해지고요. 우측으로 이동하는 옵셋이 붙고 이 계산이 다 끝난 데다가 위아래를 곱하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값을 넣어주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함수의 이동이에요. 자, 그러면 그거를 이제 식으로 직접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지금 막 식을 쓰니까 보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죠. 그리고 값을 바꿀 때 힘들고요. 그래서 후디니에서는 파라미터를 이렇게 쉽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물론 다른 툴들도 그런 기능들이 있지만 자, 이 노드에 톱니바퀴 아이콘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눌러보면 제일 위에 있는 메뉴가 에디트 파라미터 인터페이스라는 항목이 있어요. 파라미터를 바꿔주는 에디트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고요. 이렇게 눌러보면은 뭐라고 뜨냐면 이렇게 에디트 파라미터 이렇게 뜨고요. 여기에다 우리가 기본 있는 거는 이렇게 바꿀 수 없게 회색으로 표시가 돼 있고 파라미터들을 추가로 더해줄 수 있는데요. 후디니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스페어 파라미터라고 해요. 여분의 파라미터. 자, 파라미터의 종류는 되게 많아요. 지원하고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더하고 빼고 이런 걸 쓸 거니까 여기 플롯 타입으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화살표를 누르면 여기로 이동을 하고요. 아니면 그냥 드래그해서 원하는 데다 이렇게 끼워 넣어도 돼요. 자, 그래서 이 플롯 하나를 드래그를 해서 맨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넣어주고요. 자, 이름을 뭐라고 바꿀 거냐면 이 이름을 프리퀀시, FREQ라고 이렇게 해주고요. 프리퀀시 약자로 이름을, 네임을, 그 다음에 라벨을 프리퀀시 이렇게 풀네임으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벨은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걸 말하는 거고요. 네임은 실제 그 파라미터의 이름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하나 더 이렇게 옮겨 놓고요. 여기다가 위에다 놓고 아래든 위에 상관없겠죠. 이름은 앰플리튜드의 약자로 AMP라고 써주고요. 라벨은 앰플리튜드 이렇게 써주죠. 자, 그 다음에 또 플롯 하나를 다시 이렇게 만들어서 이름은 X offset 이렇게 해주고요. 라벨도 X offset 이렇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번에는 Y offset, 라벨은 Y offset. 자, 이렇게 해서 X축 이동, Y축 이동, 그 다음에 앰플리튜드, 프리퀀시 이렇게 해서 4개의 파라미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accept 이렇게 해주면 이제 위에 이렇게 파라미터가 추가된 거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고 이제 나서 여기다가 이 식을 이렇게 숫자를 적어 넣을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었냐면은 카피 페이스트 하면서 파라미터들을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붙여갔었죠. 그때 후디니에서 뭘 사용했었냐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해보면 ch 가로 열고 파라미터 이름 요런 식이 들어갔었죠. 그게 채널 함수라 그랬었고요. 그게 꼭 복사 붙여넣기 할 때만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어줘도 돼요. 네, 적어줘도 그만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른 함수처럼 이렇게 중간에 끼워놔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 노드에 다른 노드에 가서 뭘 하는 게 아니죠. 자기 자신에 있는 파라미터를 쓰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앞에 점점 슬래시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파라미터 이름만 써주면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 여기 식에다가 이제 저거에 맞춰서 좀 조절을 해보면은 자, 조절을 좀 해보면 자, 사인 함수 안에 이 pt 넘에다가 제일 먼저 빼기 채널 오프셋 채널 x 오프셋이겠죠? 채널 x 오프셋. 자, 우리가 여기 만들었던 요 파라미터예요. 요 파라미터. 자, 저희가 만든 게 이렇게 또 떠요. 이렇게 파라미터 있는 게. 자, 그래서 x 오프셋을 먼저 빼주고요. 빼줘야지 값이 커지면 오른쪽으로 가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전체 이렇게 요거 2개 가로 닫고 곱하기 채널 프리퀀시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 전체 함수에다가 다시 곱하기 채널 앰플리튜드 그 다음에 더하기 채널 Y 옵셋. 자, 이렇게 해주면 네. 아까 우리가 여기 칠판에다 썼던 그 식을요 이렇게 파라미터화 시켜서 일반식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쓰고 나면은 그래프는 사라질 거예요. 왜냐면은 값이 다 0이거든요. 아직 값을 하나도 안 넣었잖아요. 자, 이제 이렇게 다 적어 넣었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값을 조절해 보면 일단 앰플리튜드 1, 프리퀀시도 1 이렇게 해주면 사인 그래프가 바로 만들어지죠. 프리퀀시를 올려주면 쭉쭉쭉쭉쭉 이렇게 빈도가 늘어나는 걸 볼 수 있고요. 잘 동작하고 있죠. 앰플리튜드를 올리면 이렇게 늘었다 줄었다 역시 잘 동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X 옵셋 잘 동작하고요. Y 옵셋. X 옵셋은 우리 라디안 요 단위 때문에 좀 값을 크게 해야 아마 눈에 보이게 움직일 거예요. 1 정도 해도 안 오거든요. 1 정도 해도 되네요. 그래서 X 옵셋도 이렇게 좌우로 잘 움직이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함수의 이동과 이런 거고요. 지금 당장은
그래서 이걸 왜 하고 있는 건가요? 궁금하실 텐데 이따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게 왜 필요한지 좀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잠깐 보고 갈까요? 그치. 곱하기 프리퀀시하고 사인의 가로가 하나 빠졌지. 아까 내가 못 잤대. 여기는 너가 가로가 있고 사인. 자 여기 보면 P2는 빼기 X 옵셋까지 하고 가로 달아있잖아. 이쪽에 가로가 없지 지금. 이렇게. 그래서 두 가로가 이렇게 가져놓고 프리퀀시 곱해서 여기까지가 사인. 그치. 그 다음에 채널 2, 채널 I. 근데 여기 또 다른 걸 이것들은 동해. 아 여기 안 나오고. 피nom에서 X 옵셋을 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가로로 한번 묶어주고 이렇게 사인을 묶어주고 여기다가 곱하기 프리퀀시. 그 다음에 이제 사인인지 사인 안에 넣었고 X 옵셋 묶고 묶었고 CH 프리퀀시 LNP 여기 그거 앞으로 풀어줬고 자 여기도 이렇게 묶여서 PT는 빼고 옵셋 가로로 묶고 프리퀀시 곱하고 이게 사인이죠. 그리고 보면 피팅업에서 옵셋을 뺀 거를 묶어서 프리퀀시를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한 거를 사인에 다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F 하고 Y 옵셋 이렇게 식이고요. 프리퀀시 시기 어렵죠?
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이 어렵죠? 네, 어려운 게 정상이에요. 네, 가로 막 많고 엄청 복잡한 게 정상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함수 좌우 이동하는 걸 만들어 봤고요. 이제 하나 또 뭘 만들어 볼 거냐면 원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번에 원을요. 우리 원의 방정식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자, 라인을 하나 만들어 준 다음에 이 라인도 아까처럼 이제 원, 사인, 코사인 이런 걸 할 거니까 포인트를 360개로 늘려줄게요. 자, 이 라인이 어디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쵸? 왜냐하면 포인트 넘버 갖고 새로 다 움직여 버릴 거니까요. 자, 이렇게 360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트리뷰트 크리에이트로 아까처럼 어트리뷰트 크리에이트 이렇게 달아 놓고요. 자, 얘 포지션들을 움직이는 거니까 이름을 대문자 P 포지션 이렇게 바꿔주고 대문자 P 그 다음에 사이즈를 3개 XYZ 3개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놓고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원점에 전부 다 모였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원의 방정식이라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쓰여지냐면 x는 사인 세타, y는 코사인 세타. 이게 원의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의 x 값은 사인 1, 사인 2, 사인 3 이렇게 쭉 돌아가고요. y 값은 코사인 1, 코사인 2 이렇게 돌아간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x 값에다가는 사인 pt 넘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x가 이렇게 늘어나면 이거에 따른 y 값을 코사인 pt 넘 이렇게 넣어주면 코사인 pt 넘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사인 코사인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동그랗게 원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x 값이 이게 사인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돼요. 코사인은 y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을 그려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뭘 해볼 거냐면요. 헬릭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헬릭스.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요. 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뭐가 잘 안 되나요? 네. 사인 PT 넘, 코사인 PT 넘. 자, 라인 노드. 라인의 길이가 360이 아니라 포인트가 360이요. 네? 안 될까요? 자, 사인 P텀이 아니라 PT넘. 이거 왜 안 붙어요? 원래 안 붙어요. 네. 1000 하나 더 찍으면 붙겠죠. 361 찍으면 붙겠죠. 네. 자, 그래서 어찌됐건 이렇게 해봤고 이제 헬릭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제 헬릭스를 만든다는 얘기는 얘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원의 사이즈가 점점 커진다는 얘기겠죠. 뭐에 따라서 커져요? 포인트 넘버에 따라서 포인트 넘버가 0일 때는 아주 작다가 1일 때 조금 커지고 2일 때 조금 커지고 이렇게 점점 커지면 이렇게 넓어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는 지금은 XY가 섞여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 있겠지만 프리퀀시가 아니라 뭐예요? 앰플리튜드죠, 지금. 아까는 Y로만 늘어났었는데 지금은 이제 XY의 전부 함수가 들어있어서 XY가 동시에 이렇게 커지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앰플리튜드란 얘기는 안에다 곱해줘야 돼요? 밖에다 곱해줘야 돼요? 바깥에다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양쪽에다가 예를 들어서 곱해줄 건데 두 배 이렇게 곱해주면 원이 2배가 커진다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2배, 3배 이러면 그냥 같이 커지잖아요. 근데 아까 어떻게 됐었죠? 포인트 넘버에 따라서 커져야 된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2를 곱하고 3을 곱하고 이럴 게 아니라 포인트 넘버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pt 넘. 여기도 곱하기 pt 넘. 이렇게요. 이렇게 곱해주면 이렇게 0번일 땐 0, 1일 땐 1, 2일 때 2, 3일 땐 3 이렇게 곱해주니까 369에 마지막에 이렇게 커지게 된 거죠. 자, 오늘 되게 험난하네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커졌어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헬릭스라고 하기에는 돌담한 느낌이 좀 있어요. 뱅글뱅글 계속 돌았으면 좋겠는데. 자, 얘가 2바퀴 더 돌고 3바퀴 더 도는 건 아까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그게 뭐냐면 바로 프리퀀시예요. 빈도. 한 번 돌 건지 2번 볼 건지. 그러니까 그 프리퀀시는 어디로 들어가는데요? 함수 안에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거를 우리 4바퀴만 말아보죠. 4바퀴만. 그러면 어디다 곱하면 되냐면 요 PT넘에다가 4배씩을 양쪽에다 곱해주면 PT넘에다가 안쪽에다가 이렇게 곱해주면 이제 이렇게 4바퀴가 말린 요런 모기향이죠. 모기향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헬릭스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뭘 만들어 볼 거냐면은 헬릭스까지 만들어 봤으니까 자, 깔때기, 소용돌이 이렇게 만들어 보죠. 지금은 이렇게 납작한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는 소용돌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여기서 소용돌이를 만든다 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얘가 빙글빙글 돌 때 제자리로 도는 게 아니라 점점 한쪽으로 가면 되겠죠. 어느 축이죠? 이쪽이 Z축으로 점점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Z축을 저렇게 0으로 놔둘 게 아니라 포인트 넘버만큼 앞으로 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PT넘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여기에다가 Z에다 PT넘 이렇게 해주니까 바로 탁 깔때기가 만들어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무리 없이 잘 되셨나요? 자, 하나만 이제 더 해볼 거예요. 이 내용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지금은 이렇게 그냥 일자로 갔는데 2배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길어지겠죠. 3배 하면 더 길어질 거고요. 자, 3배 하면 이렇게 쫙 길어지겠죠. 자, 이거 모양 이렇게가 아니라 좀 잡을 수 있을까요? 쉐입을 모양을 좀 내 맘대로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함수 하나를 배워볼 건데요. CH가 아니라 CHF라는 함수예요. CHF. 자, CHF 함수는 무슨 함수냐면요. 우리가 CH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CH 이러면 A라는 파라미터의 값을 가져오세요. 이런 거죠. 예. CHF는 하나가 더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냐면은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뭐가 들어가냐면 숫자가 하나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은 4프레임에 있는 값을 가져오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채널 프레임, CH라고 써요. CHF. 채널 프레임의 약자예요. 채널 프레임. 그러니까 저기에 5가 들어가면 5프레임에 있는 값을 가져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 놓으면은 자, 여기가 1프레임, 여기가 2프레임, 여기가 3프레임, 여기가 4프레임 그래서 다 다르게 들어가겠죠. CH 함수로 얘를 쓰면은 이렇게 쓰면은 이 CH 함수로 이걸 쓰면은 현재 프레임에 따라서 다른 값들이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프레임 바뀌잖아요, 당연히. 자, 만약에 CHF 함수를 쓴다 그러면 이거랑 똑같이 하고 싶으면 여기에 뭘 집어넣으면 되냐면 $F를 넣으면 돼요. 그러면 프레임마다 자기 프레임이 될 거고 이거랑 그러면 두 개는 완전히 같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말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강제로 프레임을 지정해도 되잖아요. C프레임. 근데 지정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뭐든지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거를. 그러면 특정 값을 가지고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채널 함수는 CH 프레임, 채널 프레임이 맞긴 한데 정확히 말하면 어떤 그래프에 어디 특정 값을 가져오는 함수인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모양을 잡아볼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스페어 파라미터를 하나 다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에디트 파라미터 인터페이스 이렇게 해주고요. 자, 플롯 하나를 여기다 이렇게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플롯 추가했어요. 그 다음에 이름을 뭐로 해줄 거냐면 shape이라고 해주죠. shape. 대문자 이렇게 shape. 뭐 그건 상관없고 어찌됐건 이름은 보통 소문자로 많이 써요. 라벨은 첫 글자를 대문자로 많이 쓰고요. shape이라고 이름을 해주고 accept. 자, 그럼 이제 여기에 파라미터가 만들어졌는데요. 여기다가 키를 잡을 거예요. 키를. 그래서 Alt 누르고 클릭하면 이렇게 키가 잡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키를 막 잡을 게 아니라 Shift 누르고 클릭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띄워볼게요. 자, 이제 키를 어떻게 잡아줄 거냐면요. 보통 키 그러면 1프레임에 얼마나, 3프레임에 얼마나 이럴 건데 우리는 그거를 프레임으로 사용을 안 할 거고요. 포인트 넘버가 0일 때는 값이 얼마, 포인트 넘버가 10일 때는 값이 얼마, 포인트 넘버가 100일 때는 값이 얼마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려고 그래요. 자, 지금 우리가 포인트 몇 개 찍었죠? 360개 찍었죠. 그러니까 포인트 넘버는 0번부터 359번까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키를 하나 여기다 이렇게 Alt 누르고 클릭해서 더 찍어준 다음에 첫 번째 요 점은 여기 프레임 1이라고 돼 있죠. 요 아래요. 여기 요 프레임을 0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찍은 요 점은 마지막 번호인 359로 바꿔줄 거예요. 359.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 걸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눈치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 Z를 ptnum 곱하기 3이라고 적어주지 않고 어떻게 적어줄 거냐면요. Z를 아까 우리가 칠판에서 본 chf 함수를 쓸 건데요. 채널 이름은 방금 만든 shape이라는 이름이에요. shape이라는 이름. 이 값을 그냥 가져오면은 ch로 가져오면 이렇게 프레임 움직일 때마다 값이 달라질 텐데 ch로 가져오지 않고 chf로 가져온 다음에 그럼 어느 값을 가져올 건데 어느 값을 가져오냐면 포인트 넘버에 있는 해당하는 값을 이렇게 가져올 거예요. ptnum. 그러면 0번 포인트는 0번 값을, 10번 포인트는 10번 값을, 150 포인트는 150 값을 가져오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엔터 해보면은 이제 다시 헬릭스가 이렇게 원상복귀된 걸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는 뭘 할 수 있냐면 아까 만들어놨던 이 그래프를 이렇게 움직여 보면요. 이렇게 움직여 보면 이 움직임에 따라서 얘가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죠. 이게 마지막 포인트 넘버예요. 요 끝에 거.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커지고요. 이 그래프에 따라서 모양을 이렇게 잡아줄 수도 있겠죠. 앞쪽이 아니면 앞에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뒤집어서 꼬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우리 채널 그래프를 이거는 뭐 다른 툴들도 그래요. 사실 마야도 이렇게 연결 바꿔서 써요. FX에서는 애니메이션 키로도 쓰지만 이렇게 그 안에 다른 걸 넣어서 뭔가 환산하는데 이렇게 모양을 만들거나 이런 용도로도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Z축은 이렇게 그래프로 모양들을 이렇게 바꿔보는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잠깐 시간이 이렇게 많진 않아서 5분 정도만 화장실 다녀주시면 다녀주시고 안 되는 분 손 들고 질문하고요. 이제 남은 시간은 예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 땅 걷어서 그래서 안 보였지. 곱하기 뒤에 사람 100수가. 아, 그래요. 내가 모르니까 그래요. 이게 안 보여. 그냥 뭔가 그랬어. 이렇게 하면 요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랑 프레임만 점은 위아래 움직이니까 아니지? 여기서 조절할 때는 요 포인트부터 요 포인트까지 조절하는 거니까 얘가 포인트 넘버가 0번부터 350이니까 첫 번째 거는 이거는 350이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쓸 거니까 시간을 정상적으로 되고 있어요. 뭐가 정상적인 거예요? 자, 여기가 360. 360. 여기가 0이잖아.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건 그냥 일반적으로 그러면 지금 그것 때문에 그치. 217이잖아. 이거를 소화할 거야. 그래야 이제 그리고 이렇게 돼. 지금 그냥 움직이면 인식키 알트 누르고 키를 줘야 키가 움직이는 거는 지금 여기가 너무 작아서 키가 안 나는 거죠. 네. 뭐가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 크기를 할 때 PT점으로 그래서 쭉 키웠잖아요. 포인트가 360까지 있었잖아요. 여기가 360이다. 전반적으로 큰 상태. 네.
아, 저기 성함이 뭐예요? 연주님? 영주. 출석 체크가 돼 있나? 아까 왔었는데. 잠깐 다시 한번 해봐요. 됐다. 회원님 안 계시죠? 네. 자, 다 들어오셨을 거고 이제 수업을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잠깐 이렇게 가려놓고요. 자, 이제 새로 오늘 뭘 만들어 볼 거냐면은 지렁이 한 마리를 만들어 지렁이라니까 좀 징그럽고 꿈틀이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이제 요 만들어 보면은 이제 오늘 배운 것들이 실제로 FX나 이런 데서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되고 이러는지 이제 조금 감을 잡을 수 있을 텐데요. 자, 지오메트리 하나를 새로 만들어서 자,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배울 내용들은요, 되게 어려워요. 예. 지금도 어려웠었죠? 예, 여전히 어려워요. 예. 아마 앞쪽 초반 수업 중에 제일 어려울 거예요. 자, 라인을 하나 만들어서 겁주는 게 아니고 잘 안 되더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고 예, 말씀드리는 거고요. 포인트 100개 정도 이렇게 찍어줄게요. 포인트 100개. 자, 그리고 스페이스 G 눌러주면 이렇게 화면에 쏙 들어오겠죠. 자, 이제 아까 한 것처럼요, 그냥 모양을 우리 어트리뷰트 크리에이트로 만들 거예요. 지렁이 모양을요. 그래서 어트리뷰트 크리에이트 이렇게 노드를 하나 달아주고, 자, 이름의 포지션 P 어트리뷰트를 바꿀 거고요. 사이즈는 벡터니까 3입니다. 이렇게 해준 다음에,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Z축으로 이렇게 늘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X0, Y0 그대로 놔두고 Z에만 아까처럼 PTnum 이렇게 해주니까 이제 Z축으로 이렇게 0부터 100까지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지금은 길이가 좀 많이 긴 것 같으니까요. 이거 그대로 안 쓰고 PTnum을 나누기 20 이렇게 20로 나눠서 이렇게 바짝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졌네요. 그래서 포인트 100개, 길이는 20으로 나눴으니까 5 정도가 될 거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라인을 그냥 저렇게 그리면 되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 수는 있을 텐데요. 일단은 이렇게 이번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지금은 라인인데 이렇게 좀 두께를 주려 그래요. 굵기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폴리와이어라는 노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두께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각형이니까요. 여기 디비전을 4가 아니라 8 정도로 바꿔서 디비전 8 바꿔서 이렇게 좀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볼 거냐면요. 자, 여기에 이렇게 두께를 좀 다르게 주려 그래요. 두께를요. 자, 그래서 두께를 좀 다르게 줄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주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지금 포인트 넘버가 0번부터 몇 번까지였죠? 아까 100개 찍었으니까 99번까지 있겠죠. 그래서 0에서 99까지 이렇게 아까처럼 막 그래프를 그려갖고 이렇게 두께 모양을 잡을 수 있을 텐데요.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조금 편한 방법을 사용을 할 건데 일단은 이 길이가 포인트 넘버가 바뀌면 계속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좀 일정하게 항상 규칙적으로 0에서 1까지로 좀 맞춰서 쓰고 싶은 거예요. 여기는 0, 여기는 1 이렇게. 그렇게 어떤 값을 0에서 1로 이렇게 바꿔주는 걸 보통 누말라이즈라 그래요. 누말라이즈. 자, 리샘플이라는 노드를 하나 달아줄 거예요. 리샘플 노드를 달아주고요. 자, 어디다 달아줄 거냐면 이 폴리와이어 하기 전에다가 이렇게 달아주도록 하죠. 자, 이 리샘플 노드는요. 뭐였죠? 이렇게 라인을 다시 샘플링해서 포인트를 뭐 50개, 100개 이렇게 바꾸는 그런 노드였죠. 그래서 우리가 라인을 이렇게 다시 점을 이렇게
0.1 간격으로 찝는다던가 우리 폴리와이어 이렇게 쪼갤 때 썼었죠. 첫 어트리뷰트 시간에요. 자, 그런 노드인데 얘도 이렇게 꺼버리면요. 둘 다 꺼버리면 아무것도 안 해요. 예, 지금 다 껐어요. 여기 하는 거를 싹 껐어요. 얘도 그러니까 원래는 요 모드로 하든지 아니면 요 모드로 하든지 그런 건데 이제 둘 다 꺼버린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없겠죠. 100개 그대로 100개 이렇게 그대로 끄고요. 자, 리샘플을 할 목적이 아니라 어트리뷰트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아래 보면은 여기 체크박스 4개가 있는데 라인의 어떤 속성들에 대한 어트리뷰트들을 생성할 수 있는 모드예요. 그래서 그 중에 뭘 만들 거냐면 커브 U라는 애를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커브 U. 자, 그리고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시트를 가보면은 무슨 어트리뷰트가 생겼냐면 커브 U라는 어트리뷰트가 생겼는데 이 값을 보면은 어떤 값이 들어가냐면 라인의 길이에 따라서 0에서부터 1까지 이렇게 값을 쫙 노멀라이즈를 해서 집어넣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0, 여기가 1이 되게 쭉 값을 넣어주는 그게 이제 커브유라는 어트리뷰트의 이제 뭐 이름이야 뭐 바꿀 수도 있지만 보통 그걸 커브유로 만들어서 쓰고요. 리샘플 로드를 이제 진짜로 리샘플 하려고 쓴 게 아니라 그냥 라인을 분석해서 그 어트리뷰트를 넣어주려고 달아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 커브유를 가지고 이제 뭘 하려 그러는 건데요. 자, 폴리와이어에 와서 이제 또 새로운 함수 하나를 써줄 건데, 자, 이 와이어 레디우스를 0.1로 일정하게 안 하고 이제 좀 값을 바꿔주려 그래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먼저는 파라미터를 하나 만들어줄게요. 에디트 파라미터 인터페이스. 그래서 이제 파라미터를 만들어줄 건데 무슨 파라미터를 만들어줄 거냐면 플롯이 아니라 이렇게 내려다 보면 램프가 있어요. 램프 아래쪽에 램프 컬러가 있고 램프 플롯이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램프 플롯을 하나 이렇게 넣어서 파라미터를 추가해 주고요. 이름은 뭐라고 해줄 거냐면 이름은 레디우스라고 해줄게요. 레디우스 그리고 레디우스 그랬더니 이미 레디우스라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름이 레디우스가 안 되니까 자, 잠시만요. 네, 그냥 위드 뭐라고 할까요? 스케일이라고 할까요? 네, 스케일, 네, 스케일 뭐 이렇게 하죠. 편하게 하시죠. 네, accept. 그러면 이제 이렇게 파라미터 하나가 이렇게 램프 파라미터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자, 이제 여기에 레디우스에다가 이 와이어 레디우스에다가 우리가 0.1 이렇게 쓸 게 아니라 저 램프 값을 가져오려고 그래요. 램프 값을. 저 램프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지렁이에 이렇게 모양을 램프로 만들어 줄 건데요. 자, 이 램프 값을 가져오는 방법은 이 램프의 여기 값이 뭐냐면 여기 위치가 0이고요. 이 위치가 1이에요. 0에서부터 1까지. 그래서 그거를 쓰려고 아까 커브 U라는 어트리뷰트를 만들어 둔 거예요. 자, 어떻게 쓰면 되냐? 와이어 레디우스에다 이제 함수를 쓸 건데 채널 램프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채널 램프. 자, 이렇게 채널 램프라는 함수를 쓸 거고요. 쓰는 방법은 처음에 들어가는 거는 램파 채널의 이름. 그래서 방금 우리가 만든 스케일이라는 채널을 넣어주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들어가냐면은 이 램프에 어느 값을 가져올 건지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어느 값을 가져올 거냐면 여기가 0이고 저기가 1이니까 커브 U를 이용해서 가져올 거예요. 아까 커브 U가 0부터 1까지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커브 U를 가지고 커브 U가 0인 데는 여기, 0.5인 데는 여기, 커브 U가 1인 데는 여기 값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파라미터에는 골뱅이 커브 U 이렇게 해서 커브 U를 넣어주고 자, 마지막 항목은 우리 포인트 함수랑 똑같아요. x일 땐 0, y일 땐 1, z일 땐 2. 근데 이거는 컬러가 아니라 그냥 벡터 이런 게 아니죠. 그냥 값 하나잖아요. 그냥 0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0 이렇게 해서 넣고 엔터 이렇게 쳐주면은 이제 두께가 저 램프 그래프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확인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램프를 가지고 요 모양을 잡아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꼬리, 여기 머리 넣고 꼬리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블렌딩을 넣어주고요. 머리 부분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넣어주고요. 예쁘게.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제가 왕꿈틀이라 그랬었죠? 그 지렁이의 특징에 맞게 이렇게 중간 마디를 하나 이렇게 조금 길게 더 길어야 될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될까요? 네. 자, 이런 너무 찌그러진 것 같은데 이런 데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디테일들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누르면 됩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요. 자, 네. 스캔 거부용 맞아요. 그런데 혹시 지렁이들 잘 그리고 있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렁이 모양을 이렇게 잡아주셔서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두께가 너무 좀 두꺼운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더 내려도 되겠지만 여기에다 그냥 곱하기 0.5 이렇게 전체 값을 줄여도 되겠죠. 자, 저는 그냥 이 정도만 해주도록 이제 하다 보면은 자꾸 이런 데 집착을 하게 되는데 지금 수업 시간 안 그래도 바쁜데 이런 데 집착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 해줬고요. 자, 이제 두께를 이렇게 램프로 만들어 줬는데요. 이번에는 두께가 아니라 색상도 좀 이렇게 알록달록 넣어주면 좋겠네요. 자, 밑에다가 컬러 노드를 하나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자, 그리고 봤더니 우리가 그냥 컬러, 빨간색, 까만색 이런 용도로 썼었는데요. 컬러 타입에 보니까 컨스턴트 말고도 이것저것 있어요. 다른 타입이요. 예를 들면 여기 랜덤 타입 이런 것도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할 거는 랜덤이 아니라 보니까 램프 from attribute라는 탭이 있네요. 그래서 attribute로부터 램프를 만들어서 컬러를 넣어라 이런 의미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컬러 램프랑 attribute 뭘 쓸 거야 이렇게 나오네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식이 들어가는 값에다가 attribute 쓸 때 어떻게 썼었죠? 골뱅이 뭐라고 썼었죠. 지금 저희는 저 attribute 저거 숫자 들어가는 칸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당연히 골뱅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무슨 어트리뷰트로 쓸 겁니다. 이름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뭘로 할 거냐면 방금 만든 커브 U를 쓸 겁니다. 커브 U. 이렇게 해주면 커브 U가 0인데서부터 1인데까지 이렇게 램프로 색상이 들어가고요. 자, 이제 여기다가 우리는 알록달록도 왕꿈틀이니까 색깔이 화려하죠. 그래서 알록달록 적절하게 이렇게 색상들을 컬러요? 이렇게 선택하고 더블 클릭. 지금 사소한 것들을 자꾸 놓치는. 여기 더블 클릭. 혹은 여기 요 화살표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은 선택할 때 여기에 이렇게 같이 떠요. 탭이. 여기 요거 이렇게. 이걸 선택하면 여기서 봤거든요. 그냥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바로 창이 뜨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색상들을 좀 넣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잡아줬는데요. 이제 뭘 해볼 거냐면요. 우리 또 지렁이면 지렁이답게 어떻게 이렇게 지렁이는 그렇게 안 움직이지만 얘는 이제 벌레니까 이렇게 등을 올렸다 내렸다 이러면서 움직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벌레 모양을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잡아줄 때
지금처럼 램프로 잡아줘도 되지만 좀 이렇게 저는 이렇게 곡선으로 예쁘게 잡아줄 거라 이번엔 램프 대신에 아까 했던 것처럼 CHF 함수를 써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양은 결국은 Y 높이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높이를 위아래로 올려줬다 내려줬다 하는 거니까 아까 요 attribute create 여기에 Y 값을 가지고 만지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높낮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 Y 값을 이렇게 모양을 잡기 위해서 여기다가 파라미터 하나를 다시 추가해 주고요. 이렇게 플롯 하나를 추가해 주죠.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적어줄 거냐면은 shape이라고 해주죠. shape. 아까랑 똑같이. 자, 그리고 자, 그냥 Shift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럼 키가 하나도 없으니까 뭐 Alt 이렇게 해서 키 하나 만들어주고 이렇게 Shift 클릭해서 창을 띄운 다음에 자, 지금 우리 여기 점 몇 개 찍었죠? 아까 100개 찍었죠? 이번에는 0번부터 99번까지 모양을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키 하나를 Alt 누르고 하나 더 찍어주고요. 자, 이거 잡을 때 간혹 이렇게 점에다가 클릭하면 프레임이 이렇게 안 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다 선택해 주거나 아니면 요 막대기를 선택해 줘야 요 프레임이 뜨거든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거는 0번,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거는 240 프레임이 아니라 포인트 넘버 마지막 거 99 이렇게 잡아주면은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고요. 자, 이제 요 y 값에다가 저 shape 파라미터를 넣어주면 되겠죠. 요 y에다가 chf 채널 프레임 chf shape 뭘 넣어주면 되냐면 ptnum을 넣어줍시다. 자, 이렇게 해주면요. chf shape의 ptnum. 자, 이제 여기 어디 적당히 하나 점 찍어서 위로 이렇게 올려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볼 수 있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를 값을 1로 해주죠. 제일 높이 올라간 거. 1 정도로 이렇게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봤더니 0, 패가 안 살죠. 그러니까 여기 어디 하나 더 클릭해서 이렇게 좀 내려주고요. 여기도 어디 하나 클릭해서 좀 내려주고 모양도 좀 예쁘게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해서 예쁘게 좀 잡아주고요. 0으로 그냥 값을 넣을까요? 0. 네, 여기도 0. 자, 그러면 네, 이런 느낌이면 되겠죠. 잘 안 보이죠? 네, 0, 0 값들. 뭐 어떤 게 안 보여요? 요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양을 적당히 잡아주고요. 뭐 여기 언저리면 이 정도면 나쁘지 않겠네요. 이거는 조금,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지렁이 하나를 또 이렇게 모양을 잡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해볼 거냐면요. 자, 안 되는 분? 괜찮죠? 자, 얘가 이렇게 모양을 잡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움직여 줄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자,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얘기는 반복한다는 얘기겠죠. 반복. 그래서 그렇게 반복하는 거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주기 함수라 그래요. 주기를 가지고 반복한다 그래서.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주기 함수가 바로 뭐냐면 사인 함수예요. 사인 함수. 사인, 코사인. 그러니까 사인 함수가 어떻게 생겼어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래서 이 높이를 사인 함수를 적용해 주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을 직접 써줘도 되지만 식이 너무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줄 거냐면요. 자, 파라미터 하나를 다시 만들어서 여기 우리 y 여기 적었던 파라미터 하나 만들어서 플롯 하나를 다시 만들어 주고요. 파라미터 이름을 height라고 해줄게요. 높이 height.
지렁이 등 높이 주제에 hate라는 단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hate라고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accept. 여기 이제 hate가 생겼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만든 이 y, 요 y에다가 요게 쉐입이었죠. 여기다가 hate를 곱해주면 채널 hate 이렇게 곱해주면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사이즈 채널에다가 hate를 곱해주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hate가 올라가면 올라갈 거고요. 내려가면 내려가겠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자, 그러면 사인 함수는 어디다 주면 되냐면 이 hate에다가 사인 함수를 넣어주면 되겠네요. 시간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게. 자, 그냥 넣어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제 사인에다 뭐 넣어야 되죠? 이제는 아까처럼 pt 넣음 이런 게 아니라 플레이를 하면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니까 이 안에다가 달러 $F 이런 거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사인 달러 $F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 네,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네, 사인 함수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가니까 지렁이가 바닥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죠. 자, 그래서 뭐 방법들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그냥 절대값 함수를 한 번 더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도 플러스로 바꿉시다. 그래서 이 바깥에다가 절대값을 만들어주는 abs라는 함수를 이렇게 다시 쏴주면은 abs sin f 이렇게 해주면 이제 오르락 내리락 다시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사인 함수가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사인 함수 자체가 이렇게 떨어지는 함수라서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와서 오르락 내리 뭐 이런 느낌이 나긴 하는데 일단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자, 어찌됐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제 뭘 해볼 수 있냐면요. 이걸 갖고 우리가 아까 첫 1시간 동안 했던 것들을 적용해 줄 수 있어요. 뭘 적용해 주냐면 얼마나 빨리 움직일 것인가. 그 다음에 얼마나 높게 움직일 것인가. 이게 뭐였냐면 아까 우리가 한 프리퀀시랑 앰플리튜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인 함수 달러 F에다 뭘 곱해주면 프리퀀시가 될 거고요. 바깥에다 뭘 곱해주면 앰플리튜드가 되겠죠. 높낮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저 식을 그대로 쓰지 않고요. 이렇게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파라미터를 또 다시 두 개를 더 만들어서 하나는 프리퀀시 FREQ 프리퀀시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만들어서 이번에는 앰플리튜드 아이고 아래로 갔죠. 위로 올려주고요. AMP 앰플리튜드 그 다음 offset 이렇게 해서 파라미터 두 개를 더 만들어주고요. 일단은 기본값으로 1,1 이렇게 11로 넣어놓고 자 이제 이 식을 아까처럼 변경해주면 되겠죠. 달러 F 요 안에다가 곱하기 채널 프리퀀시 이렇게 해주고요. 달러 F 안에 그러니까 사인 안에다요. 그 다음에 다 계산된 요 결과 바깥에다가 곱하기 채널 앰플리튜드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채널 프리퀀시, 채널 앰플리튜드 이렇게 해주면 자 이제 자 플레이 이렇게 해놓을까요? 예, 요렇던 게 프리퀀시 4배 갑니다. 그러면 4배 벌떡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앰플리튜드 마찬가지로 3배 갑시다. 그러면 3배만큼 높이 2배면 2배만큼 높이 이렇게 이렇게 조절을 직접 이렇게 파라미터로 이렇게 해주면 2배 정도만 일단 해놓을게요. 프리퀀시를 이렇게 파라미터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 봤어요. 자, 지금 이제 벌떡벌떡 하는데 앞으로도 가야 되겠죠. 그렇게 움직이면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보낼 건데요. 앞으로 보낸다는 얘기는 Z가 계속 커지면 되겠죠. 그 말은 Z의 옵셋이 일어난다는 얘기겠죠. Z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Z 쪽으로 값을 얼마를 더해주면 되는데
자, 여기다가 요 값에다가 z 어떻게 요 z 아까 만들어 놓은 여기다가 더하기 $f 이렇게 해주면 매 프레임 1, 2, 3, 4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제. 자, 그리고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 가긴 가는데 너무 빨라요. 예, 그쵸. 가긴 가는데 너무 빨라요. 그래서 $f는 좀 빠른 것 같으니까 곱하기 0.1 곱하기 0.2 뭐 이렇게 조절해줘도 되지만 $t를 쓰면 조금 느리게 진행이 되겠죠. t는 시간이니까요. 프레임의 24분의 1 속도겠죠, 지금은. 자, 그래서 $t로 이렇게 바꿔주면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가만히 보면은 조금 느린 것 같아요. 이 꿈틀거리는 거에 대비해서.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데 얘가 많이 펄떡펄떡 하면 더 빨리 가야 되겠죠. 그리고 천천히 하면 더 느리게 가야 되겠죠. 그럼 지금은 항상 같은 속도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요 프리퀀시를 곱해서 사용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프리퀀시가 2면 속도도 2배 빠르고 프리퀀시가 4면 속도도 4배 빠르고 이렇게 쓰기 위해서. 그래서 $t에다가 곱하기 채널 프리퀀시 이렇게 한번 곱해주면 자, 이제 프리퀀시에 맞춰서 프리퀀시 2면은 2배 빠르고요. 4면은 더 빠르고요. 1이면 더 느리고 이렇게 프리퀀시에 따라서 속도가 조절이 되게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해놓고 봤더니 프리퀀시 대비해서 조금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느린 게 아니라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좀 조절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다시 한번 0.5 정도를 곱해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는 이런 식이 들어갔고요. 자, 원래 요 길이 지렁이 길이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시간에 따라서 계속 점점 값을 더하는데 프리퀀시를 곱해서 프리퀀시가 빠르면 더 빠르고 느리면 느리고 그리고 저 0.5는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저 정도 해야 적당하네요. 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렁이 한 마리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이제 만들어 봤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적용을 해봤는데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한 마리가 아니라 몇 마리 좀 더 만들어 볼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더 만들어 보는데, 자, 밖에 나가서요. 밖으로 나가서 얘 이름을 GO2가 아니라 그냥 웜01, 1번 지렁이 웜01. 자,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랜덤 값들을 줄 거예요. 지렁이가 다 같이 똑같이 움직이면 재미가 없을 테니까 랜덤 값을 줄 건데, 이제 식이 또 복잡해져요. 자, 뭐에다 랜덤 값을 줄 거냐면, 일단 프리퀀시에다 랜덤 값을 줄 거예요. 자, 프리퀀시에다 랜덤 값을 줄 건데, 자, 뭘 보통 해주면 좋으냐면요. 랜덤 값을 찾을 때는, 랜덤 값이랑 제일 빠른 애랑 제일 느린 애를 먼저 우리가 골라서 제일 빠른 애는 요 정도, 제일 느린 애는 요 정도, 요 사이에서 랜덤하게 움직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빠르겠죠. 그래서 속도들을 조금 한번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요. 제 생각에는 지금 제일 느린 애가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느리면 좀 너무 느릴 것 같고요. 제일 빠른 애는 예를 들어서 10 이러면 너무 빠른 것 같고요. 이거는 한 4 정도 해보니까 제일 빠른 애가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퀀시는 한 1에서 4 정도 사이의 값을 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프리퀀시에다가 자, 값을 줄 건데 자, 이제 식이 좀 어려울 테니까 이제 한번 잘 보시면은 자, 일단은 랜덤 값을 줘야 되잖아요. 랜드 함수가 필요하겠죠. 자, 랜드 함수 이렇게 써놨는데 안에다가 뭘 넣어줘야 되죠? 그쵸. 시드를 뭘 쓰는 게 좋을까요, 지금? 자, 생각해보면 이 랜덤 값은 뭐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냐면
지렁이들마다 다른 값이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지렁이들마다 다른 값을 갖는 거는 바로 요 웜01이에요. 웜01. 다음 지렁이는 웜02가 될 테니까요. 그러면은 OPD짓을 쓸 건데 지금 얘 기준으로 OPD짓이 자기 뒷번호가 아니라 자기의 상위 노드죠. 웜01은. 그래서 요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OPD짓 점점 자기 상위의 값을 갖고 와라. 이렇게 써주면 네, 요게 랜덤 값이 되면 되겠고요. 요거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값들도 우리 써야 되니까 값을 좀 다르게 하기 위해서 적당히 하나를 더해주죠. 1.2. 1.2는 그냥 시드를 다르게 쓰기 위한 거예요. 아무 값이나. 자, 그럼 이제 요게 랜덤 값이에요. 0에서 1까지. 그런데 우리는 이 랜덤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제일 느린 애는 1, 제일 빠른 애는 4를 넣어서 쓸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핏01이 하나 붙으면 돼요. 핏01. 이렇게 나온 랜덤 값을 1에서부터 4까지로 사용을 합시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엔터. 자, 그러면 얘는 2.53694가 됐네. 2.53694. 자, 이게 제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잠깐 밖에 나가서요.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얘는 1.2254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지렁이마다 다른 값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겠죠. 아직 끝난 거 아니니까 얘는 지워버리고요. 다시 웜01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어디다 줄 거냐면요. 높이 올라가는 애, 조금 올라가는 애. 높낮이에다도 좀 랜덤 값을 주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니까 이때 제일 높은 애는 제일 낮은 애는 한 0.5 정도, 요 정도 제일 낮은 애 이렇게 주도록 하고요. 제일 높은 애는 요 정도로 하죠. 이거보다 더 높으면 좀 배기 싫을 것 같으니까 2에서 맥시멈 2에서 제일 낮은 애는 한 0.5 정도. 이렇게 사이로 랜덤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은 아까랑 똑같은데요. 자, 복습할 겸 다시 한번 적어보면요. 일단 랜덤 함수를 써줄 거고요. 랜드. 시드는 지렁이마다 다를 거니까 웜01의 01이 되겠죠. 그러니까 OP 디지츠 내 상위 노드. 자, 그 다음에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프리퀀시랑 앰플리튜드가 똑같이 움직이면 안 되니까 여기는 1.2를 더했지만 저 위에는 조금 다른 값을 더해서 두 개의 랜덤 값이 다른 종류로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는 뭐 4.3을 더합시다. 그러니까 더하는 숫자는 뭐든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손에 그냥 붙는 대로 적어주면 돼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작업을 한참 하다 보면은 이거조차 이제 점점 붙어갖고 가끔씩 같은 값을 쓸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늘 1.2, 늘 4.3 이렇게 그것도 손에 또 익어요. 그래서 좀 그냥 막 소수점 뒤를 드르륵 이렇게 더 쳐준다던가 어찌됐건 그런 식이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준 값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핏01을 넣어서 제일 낮을 때는 0.5, 제일 높을 때는 2 정도 이렇게 환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거는요, 요 민맥스도 파라미터로 빼버려도 돼요. 그래서 낮은 프리퀀시, 높은 프리퀀시 이렇게 또 파라미터로 빼서 조절할 수 있게 해줘도 되죠. 그냥 이렇게 지금은 숫자로 그냥 써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자 적용을 했고요. 자, 이제 밖으로 나가서 얘를 복사해 보면은 전부 이렇게 다른 상태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1번 지렁이는 항상 똑같겠죠. 바꿔줄 수가 없겠죠, 값을. 어떨 때는 얘가 더 빠르고, 어떨 땐 얘가 더 느리고, 이렇게 좀 바꿔주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웜01에다가, 이 상위 웜01에다 파라미터 하나를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에 에디트 파라미터 인터페이스. 그리고 플롯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 이름을 뭐라고 해줄 거냐면,
이 노드 이 파라미터를 시드라고 해줄게요. 시드. 이렇게. accept. 자, 그럼 시드가 하나 만들어졌죠. 자, 이제 안에 원공일 안에 들어가서 우리 아까 만들었던 요 랜덤 값 두 개 있잖아요. 프리퀀시랑 요 앰플리튜드. 여기다가 그 시드를 한 번 더 더해 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사이에 요 4.3 뒤에다가 더하기 채널 자기 노드가 아니라 상위 노드의 시드.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밑에다도 더하기 채널 상위 노드의 시드. 이렇게 하나 더해주면 식이 복잡해졌죠, 꽤. 자, 자세히 보면 랜드 함수 안에 OPDG 더하기 1.2 더하기 채널 시드 그리고 이 랜드 함수 끝났고요. 그게 픽공이란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구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원01, 02에 따라서도 값들이 달라지겠지만 저 파라미터 시드에 따라서도 값이 달라지겠죠. 자, 이제 밖으로 다시 나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렁이 한 마리가 있는데요. 자, 이제 한 마리 더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더 만들면은 두 마리가 생겼는데 두 개가 어때요? 겹쳐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X칸으로 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전체 잡고 트랜스 X에다가 여기다가 OP 디짓 자기 이름 이렇게 적어주면 이제 1번은 첫째, 2번은 둘째 칸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0프레임으로 이렇게 가면은 아직 움직이기 전이니까 이렇게 다 똑같이 하고 있겠죠. 자, 이제 준비가 다 됐네요.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자,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 저희 집 몇 명이죠? 5명, 8명? 네, 이 정도면 되나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전체 노드 잡은 다음에 시드 값을 바꿔주면 그때그때 다른 값들이 나오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놓고요. 자, 돈을 거시면 돼요, 이제. 모여가지고. 누가 빠른지, 이제 경마 같은 거죠, 일종의. 자, 플레이 해보면, 이제 값들이 이거에 따라서, 이제 랜덤 값에 따라서 적용들이 돼서 움직이게 될 거고요. 한번 하고 나면, 이제 이 전체 시드를 또 바꿔주면, 이제 또 전혀 다른 결과로 또 진행이 될 거고요. 자, 여기까지 잘 되시나요? 네. 사고는 무슨 사고예요? 네. 자, 잠깐 보고 마무리를 하죠. 네, 안 되시는 분들은 시간 조금 있으니까 어디 자, 여기는 지금 프레임은 215프레임. 네. 사인 여기가 아니라 사인 안에 이게 프리퀀시가 해줘야 돼요. 이게 사인 나가지고 ABS가 나가지고 이야, 무식해지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은 거 아니냐? 자, 지금
다른 거는 나는 이제 기본형이 이렇게 써 있어서 그런 거예요. 모양은 지금 이때가 이제 최대라고 하면 지금 기본에 일점은 부분이 점점이 아니라 점이야. 지금 아까도 너한테 점이 220으로 여기가 99야. 그러니까 여기가 99야. 여기는 이래 놓고 얘만 1, 2, 3, 4, 5, 6, 7, 8, 9 2번 문제고 2번 1번 문제고 그렇지. 자기 자, 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오늘 예제 여기까지 해봤고요. 자, 지금 본 것처럼 저렇게 함수의 이동 이런 게 단순히 그래프를 그리는데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이펙트나 이런 것들에 시간차를 준다던가 전체적으로 속도를 뭐 이렇게 옮긴다던가 랜덤하게 뭘 발사하다던가 뭐 이런 종류의 작업들을 할 때 그거를 뭐 키그래프나 이렇게 처리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알면 베리언스 뭐 이렇게 베리언스 다양성을 얼마나 준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거죠. 내용들을 알면. 자, 지금은 이렇게 컬러 다 똑같지만 뭐 색상을 또 이렇게 또 랜덤하게 줄 수도 있을 거고요. 예, 뭐 이것저것 해볼 것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작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할 거고 이제 과제를 좀 보여드릴게요. 과제가 크게는 2개인데 잠깐 과제가 왜 하나는 일단 집에서 오늘 배운 것처럼 그래프들을 한번 이렇게 수학 그래프들 끄적끄적 그려보시면서 함수, 이동 뭐 이런 거 파라미터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연습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과제는 이런 나선 계단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나선 계단을. 근데 이 계단을 만드는 것 자체도 이제 뭐 일이겠지만 이제 만들어 놓고요. 파라미터들을 오늘 배운 것처럼 만들어서 자, 지금 보면 이 안에 파라미터들이 이렇게 들어있죠. 그러면은 안쪽에서 저거를 ch 상위 노드에 무슨 파라미터 이렇게 해서 가져와서 쓸 수 있겠죠. 그렇게 링크를 해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노드를 만들어주면은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계단 개수를 쭉 늘려준다던가 뭐 레디우스, 헤이스, 높이, 프리퀀시 그 다음에 계단 사이즈, 윈맥스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저는 만들어 놨어요. 컬러 네. 근데 이거는 자기 취향이겠죠. 요 파라미터들을 만드세요. 이런 주문은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이제 조절할 것들을 적절하게 파라미터로 빼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되고요. 요게 결국 나중에 그럼 뭐가 되냐? 요게 계단 어셋이 되는 거예요. 일종의. 물론 이제 진짜 어셋을 만들 때는 이렇게 지오에다 만드는 건 아니고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뭐 서브넷으로 씌워서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후디니 어셋으로 저장을 하게 되고요. 언리얼 쪽 관심 있어서 오신 분들은 이제 요거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만든 어셋을 언리얼이나 맥스나 이런 데로 바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후디니 엔진이라고 불리는 그 툴이고요. 그러면 이제 후디니에서 이렇게 파라미터 뺄 거 딱 만들어서 이제 다른 툴에 갖고 와서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후디니가 이게 되게 좀 더 이렇게 막 확장되고 있는 추세고요. 자,
그래서 오늘 과제 진행 이렇게 마무리를 해봤고요. 자, 오늘 수업 오늘 좀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